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공인중개사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직전 영상에서 저 늘 행복한 오늘만의 필살의 합격 비법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믿어주시고 실질 적용하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미리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래도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도 불안하고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저희 구독자들과 오늘 우연히 또 얘기를 듣고 접하게 되신 모든 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D7 7일 전 마지막 합격 공부 방법과 영상과 이어지니까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15분만 시간 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이걸 들으시고 완성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으시면 이것만 들으셔도 되지만 그걸 듣고 이걸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다는 점을 강조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니 바로 진행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미 제가 7일 전 마지막 합격 공부 방법, 합격 비기, 결정체, 완성체, 우리의 어벤져스 합격 전략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대로 지금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시다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32회 기출과 어제 30일의 기출을 치셨을 거고 지금 30회 기출을 낮 시간에 하시는 분 기준으로 치르고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채점하고 반드시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떤 게 이게 O의 지문이고 X의 지문이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줄 더 만들었죠. 네, 여기 제가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메모장에 여러분한테 강조드렸던 점수나 어떤 공부 팁이나 어떻게 제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저의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메모장을 꺼내봤어요. 거기에 제가 마지막 3일 동안 그보다 더 되는 시간 동안 백선을 쭈르륵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허성이면 괜찮겠다. 백선들을 아직 안 보셨거나 미처 볼 시간이 아직 없으셨거나 딴 걸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오늘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고 백선을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모든 과목을 전 과목을 다 끝내시고 한번 다시 보시고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험을 치는 동안 여러분들의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채점 후의 결과까지 뭐가 틀리고 맞는지를 체크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백선을 마무리를 이제 해주실 때입니다. 목요일 날 백선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백선 보실 시간도 없고요. 금요일 날은 뭐 하시느냐? 전날이긴 하지만은 동영을 전체 휘리릭 한번 봐주세요. 1, 2, 3, 4회차가 있는 동영을 한번 보시고 나면 좀 어렵거나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10월 29일 날 본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연결이 된다는 거, 이 시너지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조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참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분들이었지만 제 영상을 들어주시고 그래도 지난 D7 7일 전 마지막 합격 공부 방법부터 합격의 대운이 이미 열렸습니다. 오늘 더 한번 들으셔서 꼭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합격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저 늘 행복한 오늘만의 기적의 합격 비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출을 계속해서 일정별로 푸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내일, 모레 남은 3일 동안은 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목요일까지 백선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금요일은 동영 전체를 휘리릭 하고 마무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푹 주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을 이미 하고 있으시다면은
백성과 동영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을 4일 동안 완결시켜 주시면 완벽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이 과정을 끝마치면 여러분은 합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집약된 실력의 결정체를 가지고 10월 29일 시험을 이미 2번 보고 있으셨고 오늘까지 3번을 보신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이제 남은 내일부터 3일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채점을 저 같은 경우에 메모장에 했듯이 여러분들도 휴대폰 메모장이나 아니면 옆에 노트나 종이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숫자를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이 채점 과정에서 익숙해지는 내 점수가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치는 실제 그 시험의 채점 결과에 상당히 근접되는 기적을 맛보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작년에 제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실질 이걸 제가 주창하는 사람이 직접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저 늘 행복한 오늘의 사례, 저는 올해가 33회, 작년 32회, 32회 합격생이기 때문에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날짜가 적혀있는 점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1년 10월 22일 날 파이널 모의고사를 봤더라고요. 아마 이게 제가 달력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게 그 월수금 중에 수요일 날 오전에 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이 70점, 민법이 75점, 공인중개사법이 77.5점, 공법이 67.5점, 공시세법 62.5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시험에서보다 학개론이 적게 나왔고 민법은 조금 많이 나왔고 중개사법은 적게 나왔고 공법은 똑같이 나왔고 공시세법도 조금 적게 나왔네요. 하지만 쳐보셨겠지만 파이널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약간 좀 변형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9일, 20일, 21일 그리고 22일은 파이널 모의고사를 쳤기 때문에 23일 동영 4회를 제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동영은 미리 치고 가보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복습만 했었는데 복습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미리 좀 쳐봐야겠다 하고 맨 마지막 한 주 치기 직전에 동영을 또 쳐봤어요. 근데 이제 1회차는 그 학개론하고 민법은 복습을 했고 복습을 하다가 이걸 그냥 다시 한번 쳐봐야겠다 해서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공시세법을 보면은 특이하게 공시와 세법을 구분해 놨어요. 동영을 그렇게 제가 해서 금액 점수를 산출해 본 이유가 제가 그 각 과목별 모의고사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서 그 세법은 유독 제가 별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동영하고 백성만 달달 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법이 문제가 없을까 하고 염려 차원에서 구분해서 했던 거고 딱히 특별한 구분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동영 사회를 치르는 동안 물론 수업을 듣고 다시 한번 복습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점수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동영 자체가 기출보다 좀 훨씬 난이도가 어렵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좀 거의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무난한 점수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근데 유독 빨간 게 3군데가 있죠. 학개론 동영 4회차, 공법 3회차, 공시세법의 세법 4회차가 조금 점수가 낮긴 한데 크게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동영은 그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복습 한번 쭈루룩 하시고요. 그래서 동영 평균이 학개론이 75, 민법이 80.3, 공인중개사법 84.3, 공법이 69.3, 공시가 86.6, 세법이 81.2. 근데 이게 본 시험하고는 점수가 그렇게 매칭이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기출이겠죠. 저는 이제 기출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진행을 했어요. 하고 이제 여기 보여드릴게요. 24, 25, 26, 27, 28, 29. 근데 29일 기출 26회를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배열이 이상해서 무시하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6회 문제가 이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31회부터 27회까지 한 걸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요거의 평균 점수가 부동산 학개론이
82점, 민법이 77점, 중개사법이 86.5, 공법이 79점, 공시세법이 81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기출 문제는 뭐 출제 예상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 과정이나 또는 공수모나 이런 걸로 해서 익숙해지긴 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은 망각이기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를 나는 뭐 너무 공수모도 다 했으니까 이 점수 크게 잘 나온 걸 거야. 뻥튀기 엄청 됐을 거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제가 제 21년 10월 30날 32회 공인중개사 실제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이 82.5점, 민법이 67.5점, 중개사법이 87.5점, 공법이 67.5점, 공시세법이 67.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질 시험에서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차이가 이제 기출보다 0.5점 학개론이 더 나왔고 민법은 9.5점이 빠졌고 제가 그래서 이제 민법이 점수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였는데 오늘 이거 저 정리하고 이제 영상 찍으면서 봤는데 중개사법은 1점 더 나왔고요. 공법은 무려 11.5점이나 공시세법은 더 무려 13.5점이나 적게 나왔어요. 기출 평균에 비해서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었네? 네. 그래서 결과가 이제 기출 평균과 조금 높거나 비슷한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하고 공인중개사법 2개가 있었고 기출 평균보다 조금 낮은, 다소 낮은, 어떻게 보면 많이 낮은 과목이 3과목이 있었다는 거죠. 요걸 요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워드를 작성하다가 이거구나 하고 딱 느끼면서 공밑에 바로 썼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 핵심 꿀팁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공유를 늘 해왔잖아요. 자, 이겁니다. 결론. 제가 이 과목들 차이가 뭔가 꾸준히 점수가 괜찮았던 과목들은 본 시험에서도 똑같이 고득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학개론과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정말 자신 있었던 과목이에요.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은 아예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그냥 거의 그냥 있는 대로 패스 하고 나왔는데 거꾸로 전 과목 통틀어서 점수가 제일 잘 나왔죠. 그러니까 그 학개론도 어차피 저는 아무래도 경영경제 쪽으로 전공도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민법이 왜 나는 점수가 이렇게 10점 정도 차이가 나게 적게 받았을까?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50점을 만들어 놨는데 무려 50점에서 70점이면 거의 80점까지 올려놨었는데 왜 본시험은 60.5점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점수를 올렸던 과목이었던 거예요. 그쵸? 눈물의 2주를 보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실력이 아무리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는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공법도 마찬가지. 제가 합격 자료를 보고 급격하게 점수를 끌어올렸다고 했잖아요. 거의 80점에 육박하게 이 두 과목도 거의 다 80점에 육박하게 만들어놨지만 또 슬슬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사람이. 근데 정말 딴 걸 또 노력을 하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점수가 빠지는 겁니다. 공교롭게 3과목의 점수가 모두 동일해요. 네. 이거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만족입니다. 왜?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인데 60점 맞고 합격하나 100점 맞고 합격하나 자격증 똑같이 나옵니다.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공시세법 왜 적게 나왔느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딱 그거였어요. 자신 없는 과목이었다. 역시나 풀 시간도 없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공부를 따로 뺄 시간이 없었다. 공시법이 아닌 세법이. 그래서 아무래도 세법 쪽에서 영향을 좀 많이 줬죠.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 다르게 지적법이 한두 문제 틀렸는데 본시험에서 지적법에서 무려 3개나 틀렸어요. 그리고 등기법은 정말 공부를 더 투하를 시켜가지고 세법에서 부족한 걸 좀 만회를 해보려고 어차피 점수가 합쳐가지고 같이 나오니까 그런 컨셉과 전략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등기법은 4개나 틀렸더라고요. 뭐 이전에도 살짝 넘어서 뭐 등기법에서 4개, 12개 중에 4개 틀린 거는 뭐 4개 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럼 뭐 나는 뭐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우스개로 농담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좀 투하를 많이 했는데 그랬고, 세법은 그냥 반타작 8개만 맞아도 된다 했는데 뭐 아리까리하고 뭐 찍고 이래도 10개를 운 좋게 맞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세 과목에 대한 것들은 패착은 자신 없는 과목, 역시 본 시험에서는 다소 낮게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이 녹색 2개는 낮게 받을, 본인이 낮게 본 시험에서 받을 수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거를 저 늘 행복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점이 나오더라도 65점 또는 70점의 여유를 갖고 만들어 점수를 놓으셔야 그런 과목들에서 점수가 설령 빠진다 해도 잘 나오는 과목들에서 만회를 할 수 있고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올린 과목들이 딱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약간 좀 반포를 했던 세법이 껴있는 과목에서 이렇게 될 수 있던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원래 잘 나왔던 과목들은 본 시험에서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 요게 오늘의 소중한 결론이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면서 저 역시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이렇게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결론은 여러분들의 합격만을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향후 영상도 똑같이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안심하시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이제 4일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믿고 끝까지 이 악물고 끝까지 목표점에 도달해서 합격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아니 나 아니면 누가 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정말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뿌듯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러고 자신감 충만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남은 기간도 지금까지하고 똑같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전략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그 나은 방식을 제시해드리는 사람이지, 절대 뭐 상상 속에 있는 뇌피셜에서 요렇게 했다고 꾸며서 얘기를 해볼까, 그런 컨셉, 아니면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궤변이나 논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만 주는 그런 이상한 동영상들을 찍어서 조회수를 올리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합격하셔서 감사 인사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 늘 행복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저와 여러분을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반드시 합격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예요. 최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무리 완성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합격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이셔서 반드시 합격을 하십시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 또 기다려 주십시오. 미리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